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컴퓨터 환경을 좀 만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요즘 윈도우도요. 윈도우 처음에 부팅을 하면 자동 로그인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사용자를 선택을 해요. 이걸 보통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는 경우도 있죠. 쉽게 말하면은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도 부팅을 하면은 로그인이 필요해요. 로그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윈도우 안에 사용자를 여러 명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요. 대부분 컴퓨터 쓰면서 나 혼자 쓰니까 사용자를 여러 명 만들 일이 없죠. 그리고 개인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과정 따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학원 컴퓨터는 여러 사람 손 타는 거잖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될 프로그램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다른 수업도 다 써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파이썬 데이터 분석하는데 필요하게끔 세팅을 해놓으면 다음날 오면 세팅이 또 틀어져 있어요. 아침마다 와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학원 컴퓨터에는 기본 사용자 아이디가 유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거랑 별도로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컴퓨터에 여러분들 전용 아이디를 만들 겁니다. 고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자리는 고정석이 됩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지금 바꾸셔도 되는데 네. 마음에 드는 자리 있으면 가세요 지금. 네, 괜찮아요. 자, 요 과정은 지금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까지 이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 집에 컴퓨터가 좀 공용이다 라고 하시면 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자, 윈도우에서 시작 메뉴 누르시면요. 여기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정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가족 및 다른 사용자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화면이 전환되죠? 여기서
EPC의 다른 사용자 추가. 가족 구성원 추가? 이건 아니지. 네, EPC의 다른 사용자 추가. 자, 여기서 이 메일 또는 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시요. 가족 및 다른 사용자 들어와서 EPC의 다른 사용자 추가를 눌러요. 그럼 여기에 메일이나 전화라고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랑 학원 컴퓨터가 동기화된다 뭐 이런 장점은 있지만 좀 골치 아파져요. 요거 말고 이 사람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자세히 눌러서 한 번씩 읽어줘야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동의 하고서 자, 이 화면에서 또 계정을 만들어 버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사용자 추가.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온라인에 연동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에 종속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이름. 그냥 여러분 각자 실명 적으세요. 막 영문으로 돼 있는 이상한 거면은 이거 뭐지 하고서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어. 딴 사람들이 지워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용자 이름, 암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과정들 진행하시면 되죠. 뭐 저도 임시로 만들게요. 자, 뭐 보안 질문도 답하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생성된 계정이 생겨요. 이걸 그냥 두지 마시고요. 생성된 계정을 선택을 해서 계정 유형 변경. 자, 계정 유형 변경을 누르면은 이제 팝업이 하나 뜰 거예요. 거기서 관리자로 맞추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절차가 끝나요. 자, 저는 이미 아까 오자마자 제 거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지금 만든 거는 제거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윈도우 시작 메뉴 있잖아요. 시작 메뉴. 얘를 그냥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그 밑에서 두 번째 종료 또는 로그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로그아웃이라고 있을 거예요. 고르세요. 제가 로그아웃하는 순간 이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저는 로그아웃 못해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 로그인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왼쪽 밑에 보시면 아이디 고를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세요. 그럼 이제 그렇게 로그인한 환경은 여러분들 각자 개인 환경이 됩니다. 아침에 오시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컴퓨터가 유저라는 아이디가 자동 로그인 세팅이 돼 있어서 아마 유저로 자동 로그인이 될 거예요. 그럼 로그아웃 하고 여러분 걸로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아이디가 윈도우에서 아이디가 나눠지면은 바탕화면 그리고 뭐 내문서, 다운로드 폴더 이런 것들이 각각 사용자별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파일 드렸던 거 아까 다운로드 받으셨다면은 지금 다시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로그인 되셨으면 뭔가 세팅한다고 좀 진행될 거예요. 거의 다 됐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 끝나죠? 적당히 넘기시면 됩니다. 그 과정은요. 자, 화면 중앙에 전체적으로 까맣고 그 다음에 가운데 파가 나면 요렇게 나오면서 뭐 물어보잖아요. 그거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돼요. 수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다 아니요 하시면 돼요. 네, 그것도 그냥 밑에 거 골라보세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컴퓨터 어딘가에 카톡 깔려 있을 테니까 카톡부터 찾으세요. 자, 시작 메뉴, 여기 시작 메뉴 옆에 검색 아이콘 눌러서 검색하시면은 만약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나올 거고요. 안 나오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까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필요한 설정들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일단 바탕화면이 휑하죠. 자, 바탕화면 빈대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맨 밑에 개인 설정. 그리고 이렇게 바탕화면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왼쪽에 검색 메뉴에서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자, 아이콘이라고 검색하시면은 테마 및 관련 설정이라고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 오른쪽 메뉴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지금 이 과정 전부 다 녹화되고 있고요. 따로 노트 필기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본 보고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 이제 수업 중에 필기하느라고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시간에 따라오는 거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본인 손해예요. 강사님, 저는 오른쪽에 메뉴가 안 생기는데요. 창이 작아서 그래요. 늘리세요. 자, 근데 이런 화면이 나와요. 컴퓨터 문서. 컴퓨터랑 문서. 이 두 가지 체크하세요. 컴퓨터랑 문서 두 가지 체크하세요. 자, 그럼 바탕화면에 이렇게 두 가지 폴더가 생길 거예요. 내 PC하고 이제 여러분들 그 생성하신 아이디, 사용자 이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돼 있는 폴더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자, 요 사용자 이름으로 돼 있는 폴더를요, 사용자 홈 폴더라고 합니다. 이 폴더를 홈 폴더라고 해요. 윈도우에 만들어지는 아이디한테 각각 부여되는 개인 폴더예요. 이 폴더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 뭔가 저장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알고 직접 로그인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요 사용자 홈 폴더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 도큐멘트, 문서, 다운로드도 이 안에 있고요. 바탕화면 자체도 사용자 홈 폴더 안에 속해 있는 애예요. 바탕화면이라고 있죠.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 바깥에 이 바탕화면이에요. 나머지는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 앞으로 설치할 거잖아요. 그럼 그 설치되는 게 사용자 홈 폴더 안에 설치가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폴더를 다른 수업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쓰면은 막 이 수업 저 수업을 막 여기다 설치하니까 프로그램이 엉켜요, 나중에. 그래서 분리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PC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폴더를 열면은 처음에 자주 사용하는 폴더, 막 이런 것들만 이런 게 먼저 나오지, 내 컴퓨터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뭐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드디스크부터 나오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막 근데 폴더창 열면은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게 기본값이죠. 근데 사실 내가 최근에 봤던 파일들 중에는 남들한테 보이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정을 바꾸시려면은 보기 메뉴 밑에요. 여기 보기 메뉴 누르시고요. 지금 여기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자세히를 눌러요. 이거는 그냥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보시고 제일 좋아하는 모양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 모양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 자세히라고 해서 이렇게 목록 형태로 볼 거냐 그 차이예요.
어떤 식으로 볼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양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맨 끝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을 눌러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이걸 누르시고요. 파일 탐색기 열기를 내 PC로 바꾸고 개인정보 보호 요거 체크 해제하시고, 밑에 거는 나는 이거 볼 거예요 하시면 그냥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우기 누르시면은 내가 여기 하고 나서 열어봤던 파일들 목록이 클리어 되고. 저는 이렇게 해놓고 써요 보통. 네. 이렇게 세팅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지금 11시 25분이에요. 쉬는 시간 훌쩍 오버했네요.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할게요. 자,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이요. 첫 번째가 SQLD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SQL 디벨로퍼라고 해서 데이터 관련 직종이 요즘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스킬이 SQL이더라고요. SQL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때 쓰는 방법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행학습에서 한 달 동안 이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초반부터 다시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요거는 우리 거의 종강 앞두고서 정리하는데 한 1, 2주, 한 2주 정도 아마 걸릴 거예요. 그때 이제 다뤄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전해 보실 만한 게 ADSP라고 하는 자격증이에요. 이게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라고 하는 자격증이고요. 실기는 없어요. 필기만 있어요. 근데 이 자격증이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응시료가 좀 세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공인 자격증이에요. 응시료가 거의 10만 원에 육박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수학적인 접근은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얘는 그 정도의 이론을 조금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코딩 도구를 파이썬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격증에서는 파이썬하고 이제 양대산맥인 애가 있죠. 이 자격증에서 R을 갖고 해요. 파이썬이 안 들어가요, 이 시험에는.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보면은 이런 차이예요. 얘는 영어로 1이라고 쓰고 얘는 숫자로 1이라고 쓰고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보면 똑같은데 아마 동시에 준비하시면 좀 힘들 거예요. 학교 같은 데서 R 써보신 분들은 뭐 상관없고요. 대체로 이제 많이 구별하는 게 파이썬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되게 많이 쓰고요. R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되게 많이 써요. 연구시설 같은 데서. 왜냐면 얘가 출력해주는 결과물이 논문 같은 데 넣기 딱 좋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준비하시는 게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사회조사 분석사인가? 네. 이게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이 쓰이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의료 분야 되게 많이 쓰고요. 코로나 터져 있는 3년 동안 허구한 날 통계 봤죠? 그 다음에 경영학 쪽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도시재생 뭐 이런 그 도시공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보통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사람들 설문조사하고 그걸로 통계 분석하고 뭐 그런 건데, 그쪽 관련된 분야예요. 보통 요 세 가지가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게 시험 자체가 쉽고 어렵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게 좀 낮아요. 그리고 도시계획 기사인가? 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얘는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역대 합격률이 50%가 안 넘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기사는 취득하고 나면은 이제 저쪽 분야의 석박 정도의 대우를 받아요. 아마 이전기수 친구들은 그 공모전 끝나고서 지금 다 저거 준비하는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난이도 순서로, 지금 난이도 순서로 적은 거예요. 1, 2, 3, 4. 난이도가 얘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사실 사회조사 분석사는 제가 시험이 어떤 식인지 잘 몰라요. 통계가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ADSP 말고 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건 그냥 수학이에요. 자격증 책 사면 내가 정석을 산 건지 자격증 책을 산 건지 구별이 안 갈 거예요. 저도 자격증 책 훑어보고 그냥 던졌어요. 그 책은. 재작년인가 어떤 학원에서 저한테 그거 수업해달라 그랬었는데 책 받아보고 안 해요 하고 던져버렸어, 책. 데이터 분석 기사랑 같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에 대한 거를 1도 안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든 이론을 다 수식으로 물어봐요. 아주 흉악한 놈이야.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수업 받으시면서 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굳이 준비하시는 걸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여력이 될 때예요. 두 마리 토끼 쫓다가 다 놓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학원에 자격증 책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자격증 합격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오히려 수업 내용 놓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꼭 수업 시간에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선택은 각자 몫이지만 저는 그렇게 당장 권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 종강하고 나면 바로 다음날 취업이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강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 경험상 평균적으로 2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종강이 내년 여름 전이죠. 그나마 시기적으로 그때는 TO가 좀 나와요. 근데 지난주에 종강한 친구들은 이제 연말이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은 거의 사람 안 뽑거든요. 크리스마스 준비해야지 사람 뽑게 생겼나. 그래서 아마 이전 기수 친구들이 취업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자, 이제 전달해드린 파일들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일단 지금 녹화를 한번 껐다 킬 거예요. 파일 끊기 위해서.